안녕하십니까, 오세덕 교수입니다. 오늘은 팔공산 자락에 있는 천년의 고찰 은혜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은혜사의 건축과 불교 미술에 대해서 저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사의 개창은 통일신라 시대 해철 스님이 해안사란 이름으로 개창을 합니다. 고려시대에 크게 중수가 되고 본격적으로 은혜사의 이름이 알려진 시기는 인종의 태시를 보호하는 사찰이 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이후 1545년에 천규 스님이 지금의 자리로 자리를 옮기고, 이때 은빛 바다가 펼쳐지는 아름다운 절 이름을 얻게 됩니다. 지금도 팔공산의 안개가 감싸는 아름다운 풍경이 유명한 사찰입니다. 은혜사 보화루는 정면 5칸, 측면 2칸, 입공계, 맞배지붕 조선 후기 건물입니다. 보화루란 뜻은 꽃이 만개한 누각이란 뜻입니다. 은혜사는 추사 김정희 선생과 인연이 깊은데요. 현재 저 앞에 보여지는 보화루라는 현판을 추사 김정희 선생이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혜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사 극락보전 앞에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당은 일반 사찰에서 보여지는 석탑이 보이지 않고 2개의 단간지주대만 남아 있습니다. 단간지주는 조선 후기에 큰 그림을 걸었던 지주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은혜사의 주불전인 극락보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락보전은 조선 후기 건립된 은혜사의 중심 불전입니다. 19세기 화려한 공포가 인상적이고, 특히 기포의 화려한 공포 모습은 극락의 연화장 세계를 상징하는 듯한 표현이 돋보입니다. 은혜사 극락보전은 아미타불을 주존으로 모시는 전각입니다. 극락전의 주존불인 아미타 삼존불을 보고 계십니다. 중앙에 있는 아미타불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작품이고요. 극락의 연화장 세계를 잘 표현하고 있는 부처님입니다. 천장과 그리고 닷집은 일반적인 19세기 건물에 비해서 엄청 화려함이 나타납니다. 후불 벽화 같은 경우 일반적인 후불 벽화들은 주로 앉아있는 자상이 많은데요. 은혜사 극락전 후불 벽화 같은 경우 중앙에 있는 아미타불과 좌우에 관음 세지 보살상이 다 서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랑 똑같은 작품이 1750년 은혜사에서 만들어진 괴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사에서 만들어진 괴불과 은혜사 극락전 후불탱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건물이 2009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웅전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대웅전 현판은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웅전이 극락전으로 현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대웅전 현판을 함께 살펴보러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은혜사 성보박물관이고요. 은혜사 성보박물관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남긴 대웅전, 불강 등의 현판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사에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썼다는 현판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웅전, 일로향각, 보화루, 그리고 보시는 불광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불광이란 뜻은 부처님이 빛난다라는 의미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이 법이 온 세계를 다 비춘다라는 뜻입니다. 이 불광 글자와 관련해서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은혜사 큰 스님의 부탁으로 은혜사에 많은 현판들을 써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은혜사에 와서 불광의 현판을 보고 불자의 획이 잘못됨을 보고
크게 노하시고 현판을 도끼로 깨버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은혜사 주지스님이 추사 김정희 선생에게 사과를 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의 획을 다시 살려서 새롭게 불광이란 글자를 만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은혜사 주변 팔공산의 깊은 골짜기마다 기기암, 백흥암 등의 많은 암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부암에 도착했습니다. 운부암에 나와 있습니다. 운부암은 신라시대 의상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암자입니다. 팔공산의 다른 암자보다 가장 길지인데요. 연꽃에 앉아있다라고 해서 연화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팔공산에 뛰어난 인물이 이 운부암에서 다 나온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운부암은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걸쳐 오늘날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큰 화재가 일어나서 1860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에 원통보전을 중심으로 2층 누각을 세운 전형적인 산지가람의 배치를 완성하게 됩니다. 운부암 내부로 함께 들어가시죠. 운부암 보화루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보화루는 2층으로 된 누각 건물이고요. 보화루에서 바깥 팔공산 자락을 바라보는 경치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보화루는 오량가 건물인데요. 보시는 대들보와 그리고 종보가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어서 자연의 멋을 힘껏 느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찰의 누각 건물은 주로 법회라든지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운부암의 보화루는 좀 다른 용도가 법구를 좀 걸어놓고 예배 용도까지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운부암은 다른 암자와 다르게 사찰에 이제 단청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앞쪽에 이제 보화루도 고색창연한 모습 그대로 남아있고요. 고즈넉한 암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운부암은 은혜사의 산내 암자이기 때문에요. 암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공간이 다 크기가 작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는 탑도 크기가 작고요. 그리고 사찰의 암자의 주불전인 원통전도 규모가 작습니다. 일반적인 불전은 문이 4짝 이상인데 운부암 원통전은 정면에 정칸에 문이 3짝이고요. 좌우 혁칸에 문이 2짝으로 일반적인 불전에 비해서 규모가 작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통전 내부 불단 중앙에는 작은 불단이 있고 그리고 관음보살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관음보살의 모습은 조선 초기 정도에 만들어진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고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아주 아름다운 보살상입니다. 은혜사와 은혜사 암자를 살펴봤는데요. 네네. 은혜사의 암자들 중에서 특히 스님 인상적인 암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사라고 하면 흔히 이제 선교를 겸비한 그런 종장들이 많이 배출되기로 유명한데 그 중에서 운부암은 조선 말을 대표하는 선찰로서 수많은 선지식을 배출한 그러한 사찰입니다. 세월이 흘러 2년 전에 우리 일자 타자 동국당 일탁한 스님께서 이곳으로 주석체로 옮기셨습니다. 교학에 있어도 뛰어난 그런 성과가 있으신 분이고 선에 있어서도 태백산 도소람에서 6년간 정진하셔서 크게 깨우침을 얻으셨다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일탁한 스님께서 여기로 오신 것은 그 단순한 우연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설립하셔가지고 많은 후학들을 제접하시고 운부암에서 수많은 수자들을 공부하시게 지도하셨고 또 기계암도 역시 우리 은혜사 선원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거기서 정진하시고 계시고 이런 연역으로 볼 때 우리 은혜사는 한편으로 보면은 선의 본고장 역할도 하였고 수행하는 많은 분들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선생님, 은혜사가 주변에 네. 이제 팔공산 자락에서 경치도 참 좋고 해서 템플스테이도 은혜사에 많이 올 것 같은데요. 템플스테이를 운영해 보면 뭐 일반 관람객들이 많이 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은혜사 템플스테이는 1박 2일 코스가 정례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오시면 이제 명상, 소리 명상, 기타 뭐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이제 왔다 가신 분들이 식당에서 공양을 하고 가면 거기에 후기에도 많이 남아 있고 비구니 스님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자상하고 따뜻하다고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1박 2일 동안 체험이지만 짧은 체험이지만 가고 나면 항상 또 저한테 주지 스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다음에 한 번 더 오겠다고. 한 번 가면은 다음번에는 주지 스님하고 차담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일반인들 직장인들이 와서 은혜사는 특히 포행 코스가 좋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천천히 걸어서 숲속을 걸으면 햇빛 하나 안 맞고도 전체를 돌아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수성합니다. 이런 부분이 은혜사가 가진 모형의 자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사 템플스테이는 네. 그냥 하는 날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신청을 하면 누구나 아무 때나 와서 할 수 있나요? 내용이 나와 홈페이지에 있나요? 들어가시면 예. 그럼 많이 일정 부분 인원이 모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면 그 인원에 맞춰서도 네네, 템플스테이를 200여 명까지도 가능하고 소임자들이 워낙 프로그램 운영 잘 하시다 보니까 불만족한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사 템플스테이 장점을 이렇게 한 가지 정도만 이제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특별한 소리 명상이라든지 사람들이 둘러앉아 가지고 명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훌륭하고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은혜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을 10분 즐기고 가고 거기에 녹아들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가시는 게 오히려 훨씬 낫지 않겠나. 여기 직장인들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뭐 일반 사회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시면 한마음 쉬고 천천히 걸어서 이 물소리, 바람소리 들으면서 산길을 걸으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만나지 않을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템플스테이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여기는 은혜사 템플스테이 관이고요. 저랑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 명상하고 크리스탈 싱잉볼 소리 명상 같이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선이라는 참선 선자 혹시 한자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볼 시자와 단순할 단자가 이렇게 조합된 글자예요. 이제 단순하게 바라본다. 복잡하고 단순하다의 단순함이 아니고 지나친 생각, 그러니까 해석과 판단을 내려놓고 다만 고요히 존재한다. 호흡이 코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에 그 느낌이 있어요. 감각. 예.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호흡을 바라보다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마저도 그냥 바라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어떠셨어요? 호흡을 잡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네요. 네, 호흡에 집중하기가 예. 어려운데 이 강둑에서 멀리 흘러가는 강물을 무심히 바라보듯이 그렇게 그냥 일어난 생각도 바라보기만 하면 되고 끌려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렇게 쉬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이어서 크리스탈 싱잉볼 연주를 해드리면 이제 소리 명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 명상을 하고 나면 되게 몸이 개운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고요하게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시면 됩니다. 예. 네.
좀 어떠셨어요? 그 크기, 볼 크기에 따라 소리가 좀 다르고 네. 어떤 거는 조금 슬플 정도로 좀 이렇게 마음의 파장도 있고 음이 높낮이에 따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네.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이제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 바라볼 뿐이지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걸 이제 참된 명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저도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명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은혜사에 뭐 산소리, 새소리 들으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템플스테이를 체험해 보니까요. 정말로 마음을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사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천년의 고찰 은혜사에 오셔가지고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길 바라겠습니다.